아까 2대 1이었어. 지고 있었잖아요. 지고 있었어. 4회 대가리. 졌어요, 좋겠어요. 왜? 저 못 갔어요. 저 못 갔어요. 2대 1이야. 또 지고 있어. 몇 회예요? 9회야. 빨리 끝나야 좋겠어요. 아이씨. 다 간 건 아니잖아. 몇 명 많이 갔어? 저희 70명 갔어요. 70명 갔어? 원래 40이었는데 뭐 예비 예들까지 다 해서 30명 더 해서 70명 갔으면 100만 원 정도 후원이 들어왔다는 소리네. 자, 봅시다. 삼가함수의 정의입니다. 삼가함수의 정의. 자, 삼가함수를 정의하려면 삼가함수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삼각형에서 변하고 각의 관계라고 보면 돼. 일단 넓게 생각하면 뭐라고? 삼각형에서 변하고 각의 관계야. 그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각하고 변의 길이가 넌 다음부터 여기 앉아. 저 혹시 여기 불 켜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변하고 각의 관계가 바로 연결이 안 되더라 이거고, 실제로 얘들이 이게 실험을 해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각하고 변하고가 어떠한 룰이 있더라 이거야. 엄마는 알겠니? 출발이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어떤 삼각형에서 얘기를 할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각을, 요놈의 각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 삼각형에 뭐가 발생했냐면 B가 발생했다 이 말이야. 그러지? 그럼 누구만 조사했겠어? 빨간 선의 길이와 높이만 갖고 교사를 했겠지. 됐니? 요 값을 이름하여 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요 길이의 B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의 B를, 됐습니까? 사인의 B를 붙여준 거라고 해. 이 됐습니까? 각하고 대응관계를 잡아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뭐 10도면 5분의 1 이렇게 작성을 했을 거 아니야. 10도하고 5분의 1을 연결을 시킬 수는 없잖아. 대응관계지. 그래서 이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기호를 만들어낸 것이 사인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코사인이란 말은 뭔 뜻이야 그러면? 코를 붙인 사인. 코를 붙인 사인이잖아. 그래서 반대 사인이야. 사인의 반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인 다음에 코사인이 나온 거라고 해. 탄젠트는 다른 의미입니다. 탄젠트 뜻이 뭐지? 9분의 4. 수학에서는 기울기란 뜻을 갖고 있고, 탄젠트 하면은 기울기고, 영어로는 다른 뜻이 좀 있더라고요. 접선인가? 이런 뜻이 있어요. 속죄. 탄젠트. 그 논문 써갖고 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각을 우리는 계산할 때 어떤 각만 되더라? 이제 어떤 각만 됐었어? 여러분 쭉 올리다니까 몇 도까지밖에 안 돼? 90도 전까지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일반 각을 배우는 거라고. 이제 일반 각이라는 것은 90도 각이 아닌, 우리가 알 수 있는 각은, 삼각형에서는 90도 각도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360도까지는 알고 있지. 이러니? 근데 그 각 말고 그 이상의 각도 이제는 있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대신 1회전하면 360도, 2회전하면 720도 이런 각이 일반 각이란 소리예요.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 일반 각을 표현하기 위해 사분면을 갖고 왔어요. 사분면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는 이 X축의 양의 부분이 시작선으로 해서 이렇게 각이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시작선이라고 시초선으로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 이렇게 가는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라고 말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았으면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 동경이 돌다가 멈췄어. 얼마만큼 돈지는 알아 몰라? 모른다 이 말이겠지. 대신 뭐만 알 수 있어? 시초선과 이루는 요 각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시초선과 이론은 몇 도 각만 알 수 있어? 360도 각만 쓸 수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요 놈을 쓸 거야. 요 놈을 쓸 거야. 요 놈을 쓸 거야. 둘 다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편한 것을 작성을 하겠고 문제는 둘 다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경을 알파라고 하면 우리는 알파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다? 베타 360 빼기 베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로 표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n은 뭐다? 정수가 되겠다 이 말이지. 정수니까 얘가 음수 정수도 있고 양수 정수도 있지. 그러지? 다시 말해서 앞으로 돈지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돈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지는 알 수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분면 각을 세타를 사분면 각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각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0,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요 놈을 1사분면 각은 하나만 적어볼게요. 2사분면 각 하나만 적어볼게요. 세타는 어떻게 작성하겠어? 45도 네? 하나 써보는 거 아닙니까? 2사분면 각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부터 90도부터 파이까지 90도부터 180도 180도까지인데 몇 바퀴 돈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360도 곱하기 정수. 360도 곱하기 정수. 이러한 것이 일반 각이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각에 대한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도로 적는 방법은 쓰긴 쓸 거고 절대 안 까먹잖아요.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각을 연습해야 한다? 호도법 각을 연습을 해야 된다. 호도법 각은 뭐냐면 영어로 라디안입니다. 영어로 라디안이고 단위가 라디안이야. 호도법 자체가 라디안이야. 단위가 라디안이야. 그러지? 60분법은 영어로 뭐냐? 라디안. 60분법은 뭐야? 도 디그리 디그리고 단위가 디그리야. 디그리야. 그래 앞에 있는 세자만 보통 단위로 써졌어요. RAD, D, EG 이렇게 단위로 써졌습니다. 뭐? D진다. 자, 60분법이라는 것은 이 용어는 개인적으로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60분법 그냥 디그리를 쓰든지. 그래서 우리 한자 이름이 60분법은 어떤 뜻이냐? 60개로 나눴어요. 60개로 나눴어. 60개 치킨 네. 60분법은 어떤 뜻이냐? 60개로 나눴단 소리잖아. 네. 근데 우리가 각도를 표다하면 60 등장해 안 해? 아니에요. 안 하지. 네.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각도 표현하면 60분법이라는 것은 10진법은 10개가 되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 60분법도 60개가 되면 올라간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쓰는 각도에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없어. 근데 있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있어요. 실제로 있다 이 말이야. 됐니?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도에도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지? 도 밑에 단위가 있어요. C 도 밑에가 우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도분초가 있어요. 얘를 부를 때 도분초라고 불러. 몇 분, 몇 도, 몇 분, 몇 초라고 부르고 있고 얘는 60개가 되면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근데 이걸 써 안 써? 거의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네, 저거 왜 도 C로 안 써요? 저는 다 분초잖아요. 예. 그러더라 이거지. 그래서 60분법은 그런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북한에서는 얘를 360분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자, 호도법은 뭔 뜻이냐? 호어브야 이거. 호랑이 호자야?
호랑이를 칼로 썰어요. 돌려서 도축. 호랑이 도축법이야. 이 호자는 네. 원에서 이걸 뭐라 부르냐? 호. 호야. 호. 이거를 이용한 방법이야. 호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어? 그래서 호도법은 뭐냐? 호도법은 360이라는 것과 360도잖아. 도하고 변의 길이가 우리는 이퀄이 됐어 안 됐어? 아까 얘기했어. 이퀄이 안 됐잖아. 이퀄이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사인값, 코사인값을 써서 우리는 이퀄을 만들었단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그 각도하고 이 각하고 호의 길이를 연결을 시킨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시 말해서 얘가 반지름이지 R. 여기가 반지름 R. 호의 길이가 반지름 R과 같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 이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말했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이제? 됐어요?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켰다고?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중심각을 작성했다 이거지.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뭐의 길이를?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표현하게 되면 중심각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야? 여기 한 바퀴가 얼마 있어? 360도 2파이 R로 알고 있지. 네. 그 2파이 R이면 중심각이 뭐야 그러면? 2파이 2파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1라디안은 우리는 단위가 생략이 됩니다. 라디안 단위는. 라디안 단위가 생각되면서 요 단위는 우리는 거의 길이와 같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라디안은 얼마냐면 57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몰라도 관계없어. 단 딱 60도보다는 어쩐다?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60보다 조금 작은 각이다 이 정도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밑에가 있네. 자, 파이 라디안은 그럼 얼마다? 파이 라디안은 80도 180도. 우리는 앞으로 180도를 다 파이로 작성을 할 것이다 이 말이야. 1도는 그럼 얼마야? 네. 1도는 파이분의 1 라디안 180분의 파이가 되겠죠. 네. 180분 나누면 되잖아 위에 있는 식을. 그러네요. 그럼 1도가 나오겠지. 어려운 생각 아니야? 그래서 오더법을 가지고 우리는 얘를 작성할 건데 기본적으로 90도, 180도, 90도, 270도, 360도 이렇게 작성할 거고 다시 90도를 절반을 쪼개서 4분의 파이 90도를 3등분해서 180도를 3등분해서 3등분한 걸 다시 등분해서 6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각각 단위원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위에 잠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120도는 2파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은 요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게 없을 거야. 있어요. 있어? 있어요. 나 이제 제가 페이지 몇 초 나오는데요? 뭐야 너는 없어? 아예 없고 너는? 너도 없잖아. 전 얘네 현진이 어? 걸어가지고 없는 애들 있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진짜 너무해. 넘어가게요. 얘도 없어요. 그러네 너만 있네. 2명 있고 2명 운이 좋았네. 와, 아유 럭키. 자 여기다가 요거 문제를 보면서 내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자 세타가 1사분면각입니다. 세타가 1사분면각이야. 3으로 나눴어. 그럼 1사분면각은 3으로 나누면 뭐가 돼? 3분의 1 3이면 3 상식적으로 너도 생각했을 때 세타가 1사분면이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1사분면 1사분면 되겠어? 아니요. 아닐 수도 있어.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한바퀴적인 생각이라고. 네. 한바퀴적인 생각이야. 네. 그치? 근데 세타가 지금 1사분면에 있다는 것은 한바퀴적 생각이 아니잖아. 일반각적인 생각이지. 네.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고, 여러 바퀴 돌 수도 있는 거지. 네.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이해됐습니까? 네. 어? 네. 그러면 자 식으로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1사분면 거기로 했으니까 이제 라디안 쓸 거야. 2n 파이 플러스 0부터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얘를 3으로 나눴습니다. 3으로 나누게 되면 3분의 2n 파이부터 3분의 2, 2분의 1, 6분의 4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네요. 됐죠? 쌤. 아니에요. 그래서 n에다가 뭐부터 집어넣어? 0부터 집어넣으면 0부터 쌤. 네 6분의 파이까지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1파이부터 1을 집어넣으면 6분의 5파이 1을 집어넣게 되면 3분의 4n파이부터 4파이부터 6분의 9파이 2분의 3파이 다시 3을 집어넣으면 2파이가 돼서 똑같은 위치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답이 번이 안 돼요. 답은 4분면 네가 그려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풀 때는 요거의 각에 대한 성 특징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세타 각이 지금 이쪽에 있지. 세타 각이 이쪽에 있지. 네. 근데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각은 이런 동경들이 있다 이 말이겠지. 네. 몇 개 있어 이게? 여러 개. 무수히 많게 되겠고 이 선도 무수히 많다는 소리겠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선을 이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 선이 아주 많겠지. 아주 많겠지. 네. 그 무수히 많은 선을 3등분했어. 네. 그러면 3등분한 선도 무수히 많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그런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세타가 총 90개는 아니지만 90개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으로 나눈 3분의 세타는 몇 개가 있겠어? 네. 아까 얘기했잖아. 세타가 무수히 많으면 3분의 세타도 무수히 많아져. 그러지? 네. 세타가 90개가 있으면 3분의 세타는 몇 개가 있어? 90개가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해 영역적으로 보면 이 영역을 나는 3개를 쪼개겠다 이 소리야. 한 바퀴 돈 놈을 3등분 시키겠다. 두 바퀴 돈 놈을 한 바퀴 돈 놈을 3등분 시키겠다. 두 바퀴 돈 놈을 얘는 0바퀴야. 한 바퀴 안에 들어있는 거야. 0바퀴. 한 바퀴 안에 들어있는 놈을 3으로 나누겠다. 두 바퀴째 도는 놈을 3으로 나누겠다. 세 바퀴 돈 놈을 3으로 나누겠다. 네 바퀴 돈 놈은 이놈하고 똑같아졌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흐름 이해됐어?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각을 90도 각을 3등분을 시키게 되면 몇 도 각이 나올 거냐면 30도 각이 무조건 나오게 되네요. 90도를 3등분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풀면 제일 편하게 풀 수 있냐면 자, 한 바퀴 0부터 90도까지입니다. 0부터 90도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30도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니? 됐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 얘가 등분적으로 있다. 규칙적으로 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 총 12개니까 4개당 하나씩 있어요. 답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세타를 3등분 시키면 요렇게 3조각이 나올 거고 2등분 시키면 2조각이 나올 거고 4등분 시키면 4조각이 나올 겁니다. 등분적으로 나올 거니까 요렇게 풀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해줬어? 하나를 찾아. 일사분면적으로 하나를 찾아. 얘가 한 바퀴 돌 때 있는 거 얘가 두 바퀴 돌 때 있고 얘가 세 바퀴 돌 때 있고 네 바퀴 돌 때는 다시 요놈이 된다고 지금. 다음. 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두 동경의 위치만 보는 거야.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어떤 논리가 있냐면 일치가 있고 원점 대칭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큰 흐름은 두 종류입니다. 해줄게요. 큰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동경 위치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첫 번째는 일치란 말은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소리지. 원점 대칭은 뭔 말이야? 원점 대칭은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여기에 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떤 소리가 좀 조심해야 되냐면 얘가 어떤 놈하고 연결 조금 있어야 되냐면 일직선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두 동경이 일직선을 이룬다. 일직선에는 지금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원점 대칭인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두 개를 구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둘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다. 됐습니까? 네. 이런 룰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룰은 어떤 룰이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자, X축 대칭,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Y는 X의 대칭.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치하고 원점 대칭일 때는 두 개를 빼게 됩니다. 두 동경을 알파, 베타로 놓으면 위의 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를 빼게 되면 똑같은 위치가 있으니까 요 세타만큼이 사라지겠지? 사라지면서 뭐가 나올 거야? 몇 바퀴만 나오겠네. 이해됩니까? 반대편에 있으면 요각이 세타니까 요놈에서 요놈 빼니까 뭐가 남아? 파이가 남겠네. 다시 말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1로 적어야 돼? 마이너스 1로 적어야 돼? 마이너스 n이 1보다 큰 거면은 얘는 뭐겠어 지금? 정수. 정수니까 플러스로 1 적어도 마이너스 1로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네. 다음 대칭적인 놈은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는 놈이지. 요각이니까 하나는 플러스 쪽으로 갔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갔다 이 말이지. 요 대칭은 선대칭적인 개념은 우리는 뭘로 계산할 거냐면 평균값으로 계산할 겁니다. 뭘로 계산할 거야? 평균값.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요놈의 2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요놈의 2배. 2n 파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쩐다고? 요놈의 2배. 이해됩니까? 요놈의 2배 여기. 얘는 요놈의 2배.
자, 우리가 이제 일반 각으로 동경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앞으로 이러한 틀을 갖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 이제 뒤에 가면 사인, 코사인이 출발점이 뭘로 갈 거냐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으로 갈 거라고. 단위원 위에 있는 점에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이래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어 안 됐어?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지. 사인 x랑 사인 y가 같대요. 사인 x와 사인 y가 같대요. 왜 같겠어? 사인은 무슨 좌표?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y좌표가 한길은. 뭔 소리 하고 있어? 같대요. 네. y좌표 같대요. 네. 그런다는 말은 두 개가 어쩔 수 있어? 어쩔 수 있어? 일치할 수 있겠지. 일치. 또 하나는 뭐겠어? y축 대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두 개의 동경이 어쩐다고? x, y가 어쩐다고? 첫 번째 뭐 할 수도 있다? 일치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뭐 할 수도 있다? y축 대칭이 된다는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이에요. 됐니? 네. 그러면 일치는 어떻게 푼다고? 같아요. 빼면 빼면 2FR. 2의 파이. y축 대칭일 때는 더해서. 더해서 평균. 가운데의 2배.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질 거라고. 뭔 말 이해됩니까? 네. 식 이해돼요? 코사인은 굳이 안 해도 되겠지. x좌표니까. x좌표 이렇게 갔잖아. 일치가 있고 x축 대칭이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각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문제들은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거야. 두 개를 빼서 어떤 식을 뽑을 거냐, 두 개를 더해서 어떤 식을 잡을 거냐.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 안 됐어? 탄젠트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지. 기울기 같은 것은 어떻게 되겠어? 일직선. 일직선이 됐다는 소리지. 네. 다시 말해서 일치하거나 원점 대칭이 됐다 이 말이 되겠지. 네. 일치하면 두 개를 뺄 거고 원점 대칭이도 두 개를 뺄 거야. 됐니? 됐어요? 네. 그러면 좀 어려운 거 해볼까? 사인 x랑 코사인 y가 같대요. 사인 x와 코사인 y가 같대요. 네. 사인 x와 코사인 y가 같단 말은 무슨 말이야?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사인은 y좌표고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x좌표가 같단 소리야. 다시 말해서 x좌표, y좌표 같다는 말은 누가 있어야 돼? y는 x라는 보조선이 필요하겠지. 됐니? 다시 말해서 x좌표, y좌표가 지금 똑같은 값이야. 그러면 선이 x좌표, y좌표 똑같은 값, x좌표, y좌표 똑같은 값. 다시 말해서 사인 x는 요놈, 사인 x는 요놈하고 요놈, 코사인 y는 요놈하고 요놈. 됐니? 그러면 일단 x도 두 가지, y도 두 가지 관계적인 상황을 판단하면 x 하나, x 요놈 우리는 비교해야 되고 요놈 비교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근데 요놈을 비교를 해보자. 다시 사인 요놈의 y좌표랑 요놈의 x좌표가 똑같은 거야. 요놈은 각이 그래서 x각이고 요 각은 무슨 각이야? y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은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이지. 요놈하고 요놈 무슨 관계야?
요놈하고 요놈 무슨 관계지? 90도를 이루고 있네요.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좀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얘하고 얘는 90도를 이루고 있지. 얘하고 얘는 몰라요. 알아요. 첫 번째는 뭐야? y는 x 대칭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야? 일치. 90도 차이가 되는 거라고. 정확한 2분의 파이가 아니지. 이렇게 작성할게요. 90도 차이.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풀어? y는 x 대칭이면 가운데의 2배.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의 2배. 이해됩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풀어? 두 개의 차이가 90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가 여기 있어요. 절대값 없이 2n 파이 써도 관계는 없겠죠. 원래 절대값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인데 양수로 나왔을 거고 그냥 빼도 2n은 자연수 정수니까 관계는 없게 되겠죠. 맞나요? 맞아? 아니요. x에서 y를 뺐어. x가 누구냐? 사인은 y좌표. 요 놈에서 요각을 뺐단 말이야. 그럼 90도가 되잖아. 그러겠지? 그 다음에 요 놈에서 한 바퀴 돈 놈은 요 놈을 뺀 거지. 말이 맞겠는데? 이 식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다가 뭐가 나올 거라고? 요러한 동경의 위치 관계가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는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겠다. 요런 생각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자, 다음 단어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 끝낼게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는 이제는 r 세타로 구할 거야. 반지름과 중심과 곱하면 돼. 대신 세타를 라디안 값으로 하면 되는 거고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RL이 있는데 L 대신에 R 세타를 집어넣으면 2분의 R 제곱 세타가 된다. 그렇지? 이게 어떤 걸로 쓸 거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가 문제만 하면 뭐 자, 둘레 길이가 20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 호의 길이 둘레 길이가 20이래요. 자, 둘레 길이를 뭐로 넣을 거냐면 그냥 20 말고 A로 넣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쓸게요.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인가요? 최소값인가? 둘레가 일정하면 소가 나올게 최대가 나오겠어. 둘 다. 생각을 해봐. 최소. 대. 소대. 최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네. 그럼 얼마가 돼? 0에 가까워지겠지. 최대가 나오겠지. 자, 둘레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둘레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요놈을 나는 A로 놓겠습니다. 그러지. 다시 말해서 부채꼴의 둘레가 RL ER 플러스 L이 A로 일정하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을 적으면 뭘로 풀 거야? 산술기하를 풀 것이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놓으면 우리는 2차 함수로 풀 거야. 이해됩니까? 산술기하가 좀 더 쉽게 보이긴 하죠. 산술기하는 그래서 ER 플러스 L이 루트 2배 루트 ERL이고 됐습니까? 어떨 때야? ER하고 L이 똑같을 때네요. 똑같을 때야. 다시 말해서 L이 얼마가 되고 L이 2분의 A가 되고 R이 4분의 A가 됨으로써 중심각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될 때네요. 다시 말해서 둘레가 일정할 때는
이 A 값이 달라지면 부채꼴의 사이즈는 달라질 건데 대신 중심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억을 할 때 이 중심각 2만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우리 이런 것도 하나의 공식이 되는 거라고 룰이 정해진 것은. 알겠나요? 네. 자 여기 두 페이지만 인쇄를 해줄게요. 숙제는 거기까지입니다. 부채꼴까지 30몇 번까지인데요. 34번. 순전 뭔 연습이냐면 그냥